옛날 아주 먼 옛날, 아직 숭례문이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기 전 한양 도성 밖 작은 마을에 김선달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서당에서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밤낮으로 책을 탐독하여 나이에 걸맞지 않게 뛰어난 학식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명석함은 마을 안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김선달은 분명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청년이었고 자신의 재주를 뽐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김선달은 드디어 과거를 볼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슴속에 드높은 뜻을 품고 한양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일찍 집을 나선 김선달은 험준한 소백산 맥줄기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서쪽 하늘은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산 그림자는 점점 길게 늘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으슥한 산길은 금방이라도 맹수가 튀어나올 듯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선달은 어쩔 수 없이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둠이 짙게 드리운 산길, 저 멀리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 김선달은 지친 몸을 이끌고 초가집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무로 된 문고리를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정적이 흐르는 듯 하더니 잠시 후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소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수심에 잠겨 있었지만 맑고 큰 눈망울과 단아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은 슬픔 속에서도 빛나는 청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여인의 하얀 소복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녀의 슬픈 아름다움은 더욱 애잔하게 빛났습니다. 니시오. 여인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깊은 밤 숲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맑고 고왔습니다. 저는 과거를 보러 한양 가는 선비 김선달이라 합니다. 해가 져서 길을 잃었는데 실례를 무릅쓰고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는지. 김선달은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허락을 구했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분하고 깊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여인은 어려운 듯 입을 열었습니다. 딱하신 사정은 알겠으나 저희 집은 방이 하나뿐입니다. 더욱이 지금 제가 상중이라 남자 손님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고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겨우 찾은 집에서 매몰차게 거절당하자 김선달은 낙담하며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다시 캄캄한 산길을 걸어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선달은 다시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주인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날이 이미 어둑하고 이 근방에 인가도 없습니다. 이 험한 산길에서 밤을 새다 맹수라도 만날까 두렵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사람 하나 살린다 여기시고. 김선달은 애처로운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선달의 간곡한 부탁에 여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깊은 밤, 낯선 길손을 들이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었지만 매몰차게 내쫓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여인은 마침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하룻밤만 허락하겠습니다. 부디 불편함 없이 편안히 쉬어가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프로 엮은 돗자리가 깔린 방 한쪽에는 낡은 책상과 책 몇 권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퇴계 이황 선생의 매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에게 따뜻한 소미불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방이 좀 좁고 허름하지만 아랫목은 따뜻할 겁니다. 저는 윗목에서 바느질을 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여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인은 작은 호롱불 하나만 남겨두고 방 안의 불을 모두 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는 호롱불의 희미한 불빛만이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여인은 윗목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는 소리, 천을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김선달은 여인이 내어준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호롱불,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여인의 바느질 소리, 그리고 조용히 숨을 쉬는 여인의 존재가 묘하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선달은 애써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점점 더 크게 들리는 듯한 여인의 숨소리는 그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는 여인의 슬픈 아름다움과 친절함의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선달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여인에게 무례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낭자, 우리도 인연이라면 인연일 텐데 이 깊은 산중에 누가 보겠소. 오늘 밤 함께 따뜻하게 밤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김선달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뻔뻔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바느질을 하던 여인은 김선달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여인의 눈은 차분하고 맑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김선달의 뻔뻔스러움에 놀라거나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그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과거를 보러 가시는 중이라 말씀하셨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선달은 당황했지만 이내 짐짓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를 보실 정도면 시 짓는 솜씨 또한 출중하시겠지요. 여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김선달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재주를 뽐낼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 짓는 것쯤이야 어릴 때부터 갈고 닦은 재주입니다. 웬만한 시인 묵객 앞에서도 칭찬을 듣는 정도이지요. 김선달은 어깨를 으쓱이며 허풍을 떨었습니다. 여인은 김선달의 대답에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비록 과부이오나 아무나와 함부로 하룻밤을 보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허나 선비님의 시 재주가 과연 뛰어나시다면 제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겠지요. 제가 먼저 시 한 구절을 읊을 터이니 선비님께서 그에 걸맞는 짝 구절을 지어보시구려. 만약 제 마음에 흡족한 짝 구절을 지으신다면 선비님과 하룻밤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인의 제안은 뜻밖이었지만 김선달에게는 오히려 흥미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선달은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뒤까지 시 짓기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여인의 제안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좋소. 오늘 밤 반드시 낭자의 마음을 얻어 보이리다. 여인은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시를 읊었습니다. 인연 맺을 혼례는 아직 멀었지만 여인의 시 구절이 끝나자마자 김선달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짝 구절을 지어 읊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화려하고 감미로운 표현을 섞어 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김선달의 시를 듣고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구절은 맞지 않습니다. 김선달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시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심혈을 기울여 더욱 기발하고 재치 있는 다른 시를 지어냈지만 여인은 매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은 밤새도록 수십 편의 시를 지었지만 여인의 마음에 드는 시는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글깨나 쓴다고 자부했던 김선달은 일개 과부의 마음을 얻는 시 한 구절 짓지 못하자 점점 초조해지고 민망해졌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결국 김선달은 자존심이 상한 듯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낭자의 마음에 드는 짝을 지을 수 없을 듯합니다. 이만 포기해야겠습니다. 김선달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둘러 짐을 챙겨 초가집을 떠나려 했습니다. 김선달이 떠날 채비를 하자 여인은 뜻밖에도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뽀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나물 반찬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김선달은 여인이 차려준 밥상을 받아들고 밥을 먹으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솔직히 알려주시오. 제가 그토록 맞추지 못했던 짝 구절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김선달은 자존심은 상했지만 여인의 지혜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2년 맺을 혼례는 아직 멀었지만 상복 입은 슬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여인의 답을 들은 김선달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상중인 여인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를 탐하려 했던 부끄러움과 여인의 깊은 슬픔과 현명한 지혜에 대한 존경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함과 무지함에 깊이 뉘우쳤습니다. 김선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에게 엎드려 깊이 사과했습니다. 제가 참으로 부끄럽게도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주인장님의 현명하신 지혜 덕분에 저 또한 큰 실수 없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주인장님께서는 정말이지 큰 지혜를 지니셨으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헤쳐나가실 겁니다. 부디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선달은 진심으로 여인의 지혜에 감탄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김선달은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한다고 한들 저 산속 과부보다 못한 지혜로 과연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평생 글만 읽으며 잘난 줄만 알고 살았건만 세상에 나와보니 일개 과부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김선달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며 걷다 보니 어느덧 한양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숭례문이 눈앞에 나타나자 비로소 자신이 한양에 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김선달은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 오랜 친구 박진수를 찾아갔습니다. 진수 있나? 친구의 집문 앞에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잠시 후 예쁘장한 어린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댕기머리를 곱게 따은 여인은 앳된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박 선비님 찾으세요? 김선달은 낯선 여인의 등장에 의아했지만 일단 예의를 갖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서 들어오세요. 여인은 김선달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친구는 보이지 않고 처음 보는 여인이 자신을 맞이하자 김선달은 더욱 당황했지만 일단 여인을 따라 사랑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방으로 들어온 김선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박진수 선비님의 부인 소향이라 합니다. 여인의 인사에 김선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의 혼례 소식조차 듣지 못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어여쁜 아내를 맞이했다니. 김선달은 친구를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묘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소향의 맑고 아름다운 모습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눈부셨습니다.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박 선비님과 같이 자란 김선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 선비는 지금 어디에 계신지요? 김선달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며 친구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서방님께서 혼례를 올리신 지 석 달도 못 되어 갑작스런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소향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향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것도 놀라운 일인데 세상에 떠났다니. 김선달은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고 홀로 남겨진 소향에 대한 안타까움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한 소향의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소향을 위로하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사람은 갔어도 남은 사람은 살아가야 하니 참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부디 마음 잘 추스리시고 언젠가 다시 뵐 수 있겠지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선달이 돌아서려는 순간 소향이 조심스럽게 그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의 귀한 손님을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보내드리려니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곧 해가 질 텐데 오늘 밤은 부디 저희 집에서 묵고 가시는 게 어떠실는지요? 소향은 붉어진 얼굴로 눈망울을 글썽이며 자신을 올려다보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김선달은 차마 거절할 수 없어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소향은 김선달을 사랑채로 안내한 후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따뜻한 밥과 몇 가지 반찬, 그리고 술 한 병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김선달은 소향이 차려온 밥상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 아내라고 생각했지만 소향은 생각보다 조숙하고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의지를 보였고 김선달은 그녀에게서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어색한 관계였지만 그들은 꽤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또 먼 길을 가야 하니 이제 그만 자리에 들어야 할 듯합니다. 김선달이 소향을 보내려 하자 소향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편히 주무십시오. 소향은 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향이 나간 후 김선달은 자리에 누웠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던가. 산속 과부와의 만남, 친구의 슬픈 소식, 그리고 친구의 아내 소향과의 만남까지. 김선달은 겪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특히 소향의 슬픔 속에서도 빛나는 아름다움과 현명함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선비님, 혹시 주무세요? 소향의 목소리에 김선달이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소향이 야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밤하늘 아래 피어난 달맞이꽃처럼 애처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서방님도 여의고 기댈 친정도 없는 외로운 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비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마치 오랜 정인처럼 마음이 통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필시 운명일까요? 부디 선비님께서 제 지아비가 되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소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김선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소향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김선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자신에게 혼인을 청하다니. 그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듯 했습니다. 김선달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일단 추위에 떨고 있는 소향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지라 패기롭구나. 하지만 저 여인보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나 또한 패기로 맞설 수는 없는 노릇이지. 김선달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양 낭자. 낭자의 청은 고맙습니다만 평생을 함께할 배필을 정하는 일이니 경솔하게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낭자와 제가 함께 살 만큼 마음이 통하는지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 주시겠소?
김선달은 산속 과부에게 배웠던 지혜를 떠올리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소향은 간절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김선달에게 모든 것을 걸겠다는 듯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저는 모두 따르겠나이다. 김선달은 다시 한번 시를 통해 지혜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 한 수를 읊을 터이니 그에 걸맞는 짝 구절을 지어보시오. 제 마음에 흡족한 짝 구절을 짓는다면 혼인을 맺도록 합시다. 김선달은 지난밤 산속 과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시를 읊었습니다. 새로운 인연 맺을 혼례는 아직 이르지만 김선달이 시를 읊자 소향은 곰곰이 생각하며 짝 구절을 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소향이 답한 구절은 김선달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소향은 몇 번이고 다시 짝 구절을 지어보았지만 김선달은 매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지친 소향은 눈물을 글썽이며 김선달에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사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도록 선비님 마음에 드는 짝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저를 떠나실 때가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끝내 채우지 못한 짝 구절은 무엇인지요? 소향의 목소리는 절망에 잠겨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소향의 슬픈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새로운 인연 맺을 혼례는 아직 이르지만 홀로 남은 슬픔은 이제 잊어야 하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소향 낭자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죽은 남편을 평생 그리워하며 슬픔 속에 살아가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 슬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김선달은 진심을 담아 소향을 설득하며 다시 시를 읊었습니다. 새로운 인연 맺을 혼례를 맺는다면 저승의 남편도 기뻐하리라. 그 말을 들은 소향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짝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김선달의 말이 옳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어제 만난 과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제 만난 과부는 남편 상중에 찾아온 선비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었지만 자신은 이미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되었고 앞으로 홀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며칠 전 만난 과부의 말 한마디에 갇혀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달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소향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 또한 새로운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김선달의 말이 옳고 어제 만난 과부의 말도 옳았습니다. 김선달은 단 하나의 가르침을 얻었지만 그것을 통해 상황에 따라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여인과 인연을 맺는다면 친구 박진수 또한 홀로 남겨진 아내 걱정을 덜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여인들의 지혜에 스스로를 반성하고 더욱 성숙해진 김선달은 소향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양 낭자, 낭자 덕분에 진정으로 소중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정말 고맙소. 우리 오늘 밤 부부의 연을 맺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소? 김선달은 그렇게 소향과 백년가약을 맺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두 여인 덕분에 한층 현명해진 김선달은 마음을 다잡고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진 생각과 넓어진 마음으로 글을 썼고 당당하게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했습니다. 김선달은 소향과 혼례를 올리고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현명한 아내 소향의 내조 덕분에 김선달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에 이로운 훌륭한 인재가 되어 오래도록 존경받으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인생은 해답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여행에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정답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잣대로 남을 평가하려 한다면 결코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선달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인생이라는 여행을 조금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